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층 더 어려운 콰이 퀴즈쇼로 찾아온 퀴즈의 신, 퀴즈 악마 MC 채린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어제 우리 콰이 퀴즈쇼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평소에 쉽던 콰이 퀴즈가 몇 단계에서 막혀서 굉장히 놀라셨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네, 콰이 퀴즈쇼가 특별히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콰이 퀴즈쇼는 어떻습니까? 받은 상금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 갖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워서 맞춘 사람이 적을수록 내가 가져가는 상금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층 더, 2배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자, 오늘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특별히 더 2배 어려워진 퀴즈의 신 특집, 저 퀴즈 악마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게임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매일 똑같죠? 12문제. 오늘도 12문제를 드릴 거예요. 12문제를 모두 푼 분은 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상금은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고 상금을 문제 맞춘 분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 맞춘 사람이 적을수록 내가 가져가는 상금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어제는요, 문제가 역대급 어려웠다고 하죠. 탈락자가 아주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수 떨어지는 걸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워진 문제 내도록 저 퀴즈 악마 채린이가 온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제는 상금이 여느 때처럼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많아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상금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상금 발표해 볼까요? 과연 오늘의 상금은 얼마일까요? 자, 오늘의 상금은 바로 200만 원입니다. 네, 200만 원이에요. 어제는 상금이 100만 원이어서 5분이 한 명씩 20만 원씩 가져가셨는데요. 오늘은 200만 원이니까 2배 더 이상 올랐죠. 네, 정말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탐나는 상금인데요. 여러분, 하지만 긴장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금이 많은 만큼 문제 수준도 2배 더 올라갔어요. 하지만 똑똑한 콰이 퀴즈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저 퀴즈 악마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제 퀴즈 악마가 팁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 우리 부활카드 쓸 수가 있었죠. 네, 그렇죠. 저희 콰이 퀴즈쇼는 12문제를 드리고요. 제한 시간은 딱 10초, 10초를 드립니다. 10초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답을 틀릴 경우에는 부활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부활카드는 어땠죠? 매 라운드당 딱 한 번만 쓸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퀴즈의 신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제가 특별히 부활카드를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당 부활카드는 2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가 2배 어려운 만큼 부활카드도 한 장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푸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자, 부활카드 얻는 방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다 멘트 외웠다, 멘트 외우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부활카드는요, 친구 추천을 통해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천을 하면요, 친구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부활카드를 한 장 획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카드 사용은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부활카드 획득만 하면 사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답을 틀릴 경우에 부활카드를 미리미리 획득하셨다면 언제든지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셨나요? 어제 저 퀴즈 악마 채린이가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난과 질타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는 3,000분이 넘게 오셨는데 오늘은 4,000분이 넘으셨네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4,752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콰이 MC와 콰이 제작진들이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몇 분이나
문제를 맞춰주실지, 몇 분이나 우리 콰이 퀴즈쇼 참여하실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즐거운 콰이 퀴즈쇼의 세계로 한번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자,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1번 문제 주세요. 네, 딱정벌레라고 했다가 당시 유행하던 비트의 영향을 받아 철자 일부를 바꾼 록밴드는 1번 비틀즈, 2번 롤링스톤즈, 3번 스콜피언스. 네, 이번 문제는요, 외국 연예인에 관한 문제네요. 평소에 해외 뮤지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밴드 굉장히 유명한 밴드죠. 자, 그럼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1번 비틀즈였습니다. 비틀즈,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록밴드인데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입니다. 우리나라 어린 친구들에게는 옛날에 있었죠.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과자, 캐러멜 같은 과자로 굉장히 유명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과자 이름 역시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맞추셨나요? 네, 이번 문제는 많이 살아남으셨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네, 고구려 대무신앙의 아들 호동 왕자와 결혼한 공주는 누구일까요? 1번 낙랑공주, 2번 평강공주, 3번 평양공주. 네, 이번 문제 헷갈리기 쉬운데요. 우리 콰이 퀴즈쇼는 한 번 터치하면 수정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너무 쉽다고 터치 한 번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기억하세요.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1번 낭랑공주였습니다. 이 문제, 탈락자가 많이 속출했네요. 이번 문제 2번이랑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처음엔 좀 헷갈렸는데요. 2번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로 유명한 온달과 결혼한 공주죠. 온달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바보 같았대요. 이런 온달과 결혼해서 내조를 굉장히 잘해서 온달을 훌륭한 장군으로 만든 분이 바로 평강공주예요. 1번 낙랑공주는 호등왕자와 결혼한 분이죠. 네,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문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이집트인은 상형 문자로 수를 표기했다. 이들이 사용한 기수법은 1번 이진법, 2번 십진법, 3번 십이진법. 네, 이번 문제는 수학에 관한 문제네요, 여러분.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수학은 지금 사용하는 수학과 거의 비슷하대요. 고대 이집트가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었잖아요. 그쵸? 이 점 기억하시면서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2번 십진법이었습니다. 십진법은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숫자를 셀 수 있는 방법인데요.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0배마다 자릿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 혹시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10손가락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다면 인간의 손가락이 2개였다면 이진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아이의 귀를 막아 위기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는 1번 타조효과, 2번 토끼효과, 3번 황소효과. 네, 이번 문제는 시사에 관한 문제네요. 평소에 신문 기사나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저 체린이도 문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은근히 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콰이 퀴즈쇼 시청자 여러분은 평소에 뉴스를 얼마나 많이 지켜봤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1번 타조효과였습니다. 여러분, 왜 타조효과냐고요? 타조는요, 아주 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래에 머리를 박는 습성이 있대요. 이 습성을 보고 사람들이 타조는 위험에 닥치면 모래에 머리를 막아 숨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위험에 닥치면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 보고 이런 타조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죠, 여러분? 자, 이번에 생존자 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탈락을 하셨는데요. 이번 문제의 생존자 수는 478명입니다. 네, 굉장히 적은 분들이 붙으셨는데요. 다음 문제 할게요. 다음 중에서 대장간,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성씨는 1번 톰, 2번 스미스, 3번 테일러. 네, 이번에는 영어 상식에 관한 문제네요. 보기에는 영어 성씨 3개 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성씨인 것 같아요. 과연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진 분은 어떤 성씨일지 궁금한데요.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2번 스미스였습니다. 스미스가 대장장이, 대장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블랙 스미스, 커피 스미스 이런 카페나 음식점 이름 굉장히 익숙하죠? 저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음식점이나 카페 이름도 스미스라는 그 대장장이 집이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3번 테일러는 제 친구죠. 우리 콰이퀴즈쇼 MC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며 문제 주세요. 2012년 12월 한국 걸그룹 중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서 단독 공연을 얻은 여름 가수는 1번 소녀시대, 2번 원더걸스, 3번 카라. 네, 이번 문제는 아이돌 가수에 관한 문제예요. 평소에 아이돌 가수 팬인 분들에겐 굉장히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돌 가수 좋아하세요? 어떤 아이돌 가수가 도쿄돔에서 걸그룹 최초로 공연을 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정답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카라였습니다. 세상에, 이번 문제에서 많이 탈락하셨네요. 탈락하셔서 생존자분이 213분밖에 안 계세요. 이번 문제 굉장히 많이 헷갈리셨나 봐요. 이번 문제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1번 소녀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이 3번 카라예요. 소녀시대도 도쿄돔에서 공연은 했는데요. 카라가 그 더 먼저 걸그룹 최초로 12년에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도쿄돔은요, 굉장히 넓은 공연장으로 웬만한 인기가 아니면 공연을 하기 힘들다고 하니까요. 이 중에서 가장 최초로 공연한 우리 카라, 굉장히 대단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 많이 탈락을 하셨는데 부활카드 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친구 추천을 꼭 하셔야 돼요. 친구 추천을 하면 코드가 친구에게 가는데요. 친구가 파일을 다운받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만 부활카드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카드가 몇 번이었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죠. 네, 매 라운드당 원래 한 번씩 쓸 수가 있는 부활카드인데 오늘은 특별히 2번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만큼 부활카드 쓸 수 있는 확률도 2배 많아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점 기억하시고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영화 가위손에서 첫 호흡 맞춘 팀버튼과 조니뎁처럼 감독과 주연의 찰떡 관계를 이루는 말은 1번 시퀀스, 2번 페르소나, 3번 미장센. 네, 이번 문제 역시 영화에 관한 문제네요. 저희 콰이 퀴즈쇼는 영화에 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집에서 TV 보면서 채널 돌리시면서 영화 채널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말일 거예요. 자, 어떤 보기가 정답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2번 페르소나였습니다. 감독과 주연의 찰떡 관계는 페르소나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밀정이랑 달콤한 인생 보셨죠? 밀정이랑 달콤한 인생 감독의 페르소나는 이병헌 씨예요. 이병헌 씨가 굉장히 그 김지훈 감독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류승범 감독의 페르소나는 류승범 감독의 영화에 거의 많이 주연하는 친동생 분이죠. 류승범 씨예요. 네, 이런 관계가 페르소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페르소나는 어떤 분일지 궁금해하면서 다음 문제 할게요. 네, 대부분의 국기는 앞면에만 무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양쪽에 무늬가 있는 국기가 있어요. 1번 파라과이, 2번 인도네시아, 3번 스페인.
이번 문제는 좀 어렵네요. 저 퀴즈 악마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기가 한쪽 면에만 있는데 이 나라만 양쪽에 있대요. 이번에는 부활카드 2번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하시고 정 모르시면 찍기 신공이라도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1번 파라과이였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 국기는 왜 양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파라과이 국기에는요, 이런 구절이 써 있대요. 알리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예언자다 라는 코란 구절이 써 있는데요. 국기 뒤쪽에 이 글자가 거꾸로 읽히지 않도록 국기를 양면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몇 분이나 맞춰주셨을지. 이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네요. 95명밖에 맞춰주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갈게요. 한입 베어물린 사과 로고로 유명한 애플 컴퓨터의 사과와 관계된 인물은 1번 뉴턴, 2번 아담, 3번 튜링. 네, 이번 문제 역시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에 반드시 나왔던 인물이에요. 어릴 때 위인전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과와 관련된 위인이 어떤 분일지 한번 보면서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요. 1번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인데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 표면이 물체를 당기는 힘, 즉 중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인데요. 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래도 많이 맞추셨네요. 76명이 맞추셨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나요? 다음 문제도 만만치 않으니까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어려서 마마를 알아서 얼굴이라는 문장에서 마마는 무슨 질병일까요? 1번 수두, 2번 천연두, 3번 홍역. 네, 이번 문제 역시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요, 옛날 소설이나 전래동화 같은 책 보면 많이 나온 말이에요.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만큼 퀴즈 악마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2번 천연두였습니다. 59분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틀리셨다고 지금 많이 나가시고 있어요. 지금은 1000분밖에 1300분밖에 안 계신데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네, 정답은 천연두인데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천연두를 앓고 나면 얼굴에 곰보 자국이 생기는 흉터를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마마라는 질병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콰이 퀴즈쇼와 함께하면 정말 똑똑해지는 기분이죠. 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주식 투자에서 여러 종목에 걸쳐 분산하여 투자하는 방법을 뜻하는 말은 1번 스톡옵션, 2번 골든 크로스, 3번 포트폴리오. 네, 콰이 퀴즈가 하다 이제 주식 용어에 관한 문제까지 냈습니다. 콰이 퀴즈 시청자 여러분은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 퀴즈 악마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문제였는데요. 자, 어떤 분들이 맞추셨을지 정답 한번 볼게요. 네, 정답은 3번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34분이 맞춰주셨는데요. 주식에 관한 문제여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춰주셨네요. 포트폴리오는 그 문제에 관한 거고요. 그 스톡 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게끔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예요. 주식에 관한 문제 좀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만 맞추면 여러분 우승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기 전에 응원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힘을 내서 화이팅! 네, 여러분 힘내셨나요? 마지막 문제 갈게요. 조선시대 이익이
저서 성호사설에서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은 인물은 1번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 2번 임꺽정 일침의 홍길동, 3번 임꺽정 장길산 양산적. 네, 이번 문제 역시 대망의 마지막 문제답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만 맞추면 전설의 퀴즈의 신이 되시는 건데요. 자, 어떤 분들이 터치 한 번으로 상금을 집에서 받으실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터치 한 번으로 상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1번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이었습니다. 성호사설이란 책은요, 조선시대 학자 이익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민족 대백과사전 같은 책이래요. 이 책에서 뽑은 도둑, 3대 도둑이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나요? 그래도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오늘 퀴즈의 신으로 등극했을지, 자, 정답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답자는 네, 21분이나 맞춰주셨어요. 네,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1인당 평균 상금은 지금 83,33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왔던 만큼 상금이 어제보단 적지만 그래도 문제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는 많이 놀라웠습니다. 저희 콰이퀴즈 시청자 여러분들 수준이 이 정도인지 저도 몰랐는데요. 자, 이따 우승자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금의 퀴즈의 신이 되셨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굉장히 퀴즈가 10배 더 어려웠는데 이렇게 퀴즈의 신으로 등극하신 거 많이 축하드립니다. 자, 집에서 부자가 되는 법, 우리 콰이 퀴즈를 즐기는 방법이죠, 여러분. 집에서 터치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상금은요, 고객님. 상금은요, 여러분, 고객님. 네, 콰이 퀴즈는 여러분이 고객님이죠. 여러분이 고객님이에요. 상금 인출은요, 이제 상금, 써있는 숫자를 바로 딱 누르면은 인출할 수 있는 어플이 몇 개 떠요, 고객님. 그거 뜨면은 바로 인출하시면 돼요, 고객님. 자, 콰이퀴즈 고객님들 아셨죠? 자, 상금은 바로 현출로 인출 가능하니까 이 점 알고 계시고요. 집에서 터치 몇 번으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저희 콰이퀴즈 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저 퀴즈 악마는 내일도 8시 20분에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몇 시요? 8시 20분.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내일 오전 12시 12분에는 영탁 씨가 MC하고 있는 다시 쉬운 퀴즈쇼가 돌아오니까요. 내일 오전에도 콰이